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에서 마켓 캡이 5% 정도 하락한 1.5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도 3.7% 하락해서 36,131달러가 되었는데요. 비트코인 차트, 긍정적인 차트 말고도 부정적인 차트를 보면서 시작을 하겠고, 엘리어트 파동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기사 또 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바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보다 더 부정적인 차트는 없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13,000불에서 9,200이 바닥이다. 그 바닥을 딛고 2023년부터 상승을 해서 다시 전 고점, 한 달 전에 찍었던 64,000을 다시 찍을 거다. 영국의 빌리어네어 억만장자는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비트코인을 안 날, 당신은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세컨 1초에 0.00001초 만에 비트코인은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부정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여주었고, 트레이딩 뷰에 나온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 전체적인 차트 분석입니다. 크립토 칼레오가 2019년 2월에 올린 것입니다. 2019년 2월이니까 불과 1년 하고도 4개월 전에 올린 건데 다시 업데이트 한 걸 올렸습니다. 자, 그 당시 시점이 여기입니다.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타원형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4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가 바닥에 있다가 올라갔다, 바닥에 있어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였죠. 그때가 2019년이 타원형에 가장 밀접하게 붙였던 그때였습니다. 비트코인 망했다 그럴 때죠. 2019년도 2월에 그때 예상했던 차트의 그림과 지금 업데이트된 차트랑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2021년과 2022년까지 봤을 때 칼레오는 말하기는 대충 한 18만 불이죠. 18만 불 선을 2022년과 2023년에 찍을 것이다. 지금 현재 위치도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36,000을 보고 있죠. 36,000을 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 예측했을 때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보기엔 엄청난 하락 같지만 그렇게 엄청난 하락은 아니다.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0%가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알트코인은 90%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더 크다. 다음 차트는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상승 후 이더리움이 상승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서로 순환하면서 상승시킨 뒤에 알트코인이 상승해야 됩니다. 1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2월달, 3월달까지 알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캡에 있는 3위에서부터 한 30위까지가 몇몇의 라지 캡만 상승을 하고 다시 이더리움이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개의 라지 코인만 상승할 것 같더니 알트코인들 중에 그 밈코인이 몇 개 상승하고 거기서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라지 캡 상승이 오지 않았고 알트코인 상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고점까지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코인들이 상승하지 못한 채에서 하락을 했죠. 3만 불에서 다시 하락을 해서 9,200까지 찍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상승해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전 고점을 뚫지는 못하더라도 근처에까지 가고 하락할 것이냐, 이거를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더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홀딩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충격은 크겠지요. 하지만 4시간 차트로 37,000불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근데 이 이유가 문제겠죠. 이 이유가 오늘부터 며칠이 상당한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FOMC가 끝난 후 앞으로 3, 4일 동안 바닥에서 상승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내려간다면은 하락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비트코인 엘리어트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 가져온 건데 2011년도, 2013년도, 2015년도, 6년, 7년까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나타났습니다. 롱텀으로 본 겁니다. 롱텀으로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 제가 저번에도 한 두세 번 설명해 드렸는데 1파, 2파, 3파가 길죠. 4파, 5파 마무리파입니다. 그 다음에 A, B, C가 있어서 이게 하나의 세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보면은 또 1파, 2파, 3파가 긴 파죠. 4파, 5파까지 간 후에 A, B, C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주기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에 나오는 파가 2018년도부터 시작된 것 1파, 2파, 3파, 4파인데 5파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을 했던 한 사이클 전이 아니라 두 사이클 전 2013년까지 보면 더블탑이었다. 한 번 상승한 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을 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와 있다 이거죠. 이 힘든 기간에 와 있고 이번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을 나눠보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작은 파형의 한 주기가 이렇게 또 큰 5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마무리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엘리어트 파동이 이런 식으로 보지만 또 다른 식으로 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투데이에서 비트코인 상황을 잘 설명해 준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피델리티의 주리엔 팀머가 비트코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세로 남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장중 최저치인 35,143달러로 급락을 해서 일주일 동안 얻은 모든 이익이 없어졌는데 이 피델리티의 주리엔 팀버는 더블 바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두 개가 있고 이걸로 상승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차트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만들고 있다. 전에 있던 3만 불대에서 올라갔다가 하락하고 다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헤드 앤 숄더랑 똑같지만 하락론자는 그 옆을 봐라.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있던 지지대가 만불이죠. 그 만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데일리 하들에서 한 달 동안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모으고 축적하고 있다. 우리가 파는 동안에도 큰 고래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다. 비트코인 고래가 한 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을 조용히 3,380억 달러를 축적하고 있는데 주로 4만 달러 이하부터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 센티멘탈은 100에서 10,000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트코인 주소가 25일 동안 9만 개 비트코인을 추가해서 현재 33억 8천만 달러 약 1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유통 공급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48.7%를 차지하고 7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하들에서 법률가지요 제레미 호건 미국 변호사가 SEC가 미등록 증권으로 XRP가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리플과 공개를 벌인 후에 두 개의 알트코인을 추가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XRP 이외에 지금 USDT 한 번 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90%라고 말하고 있고 바이낸스의 유틸리티 코인 BNB가 전 OCC 의장이 BNB US의 사장 CEO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NB를 타켓으로 노리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USDT, 바이낸스, XR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한국에서 업비트 제재 이런 것처럼 더 많은 코인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XR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USDT가 자사 달러와 페그 토큰이 완전히 뒷받침됐다는 것을 시장을 잘못 이끌고 있다. 시장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뉴욕주 당국은 이미 테더 발행사들이 스테이블 코인과의 싸움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합의금으로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죠. 변호사 호건은 SEC가
테더를 또 목표로 할 가능성이 9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미국 달러화 지원에 대한 시장을 호도하고 있고, 합의서는 뉴욕 검찰총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테더에게 위협 등급에 대한 10점 만점에서 9점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바이낸스 코인 BNB도 위험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우이 테스트를 이용하면 바이낸스가 타켓이 될 확률이 85%라고 합니다. 테더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타켓이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XRP 이외에 USDT 그리고 BNB, 바이낸스 코인, 싱가포르 거래소이긴 하지만 본사가 타국에 있기 때문에 SEC의 타켓이 될 가능성은 큽니다. 바이낸스에서 유일하게 유틸리티 토큰으로 쓰이며 유틸리티로부터 가치를 얻는 것으로 중앙 집중식 바이낸스 플랫폼에 묶여 있는데, 이거를 하우이 테스트로 하면은 세 번째 충족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바이낸스 코인이 8.5 위험 등급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